오늘의 인문학 산책 주띵커와 함께합니다. 네이버 블로그 김종은 작가님과의 대화. 우아하게 말하는 사람들의 7가지 공통점. 1. 호수처럼 아주 잔잔하게 말한다. 빠르게 혹은 급하게 말하려는 모든 시도는 결국 안 좋은 결과만 만든다. 만약 당신이 그런 성향을 갖고 있다면 허공에 잔잔한 호수를 그리며 말해보라. 그럼 조금은 차분하게 흐르듯 말할 수 있다. 2. 먼저 말하려고 서두르지 않는다. 이기려고 하거나 성격이 급한 경우에 자주 발생하는 사례다. 중요한 건 말하려는 내용이지 순서가 아니다. 조금 더 천천히 그리고 나중에 말해도 충분히 괜찮다. 나중에 말하면 오히려 말하려는 내용을 곱씹어 생각할 수 있어서 깊어지는 장점까지 만날 수 있다. 3. 잠깐의 침묵을 오히려 즐긴다. 침묵이 어색하고 두려워서 꺼낸 말에 후회한 경험을 자주 해봤을 것이다. 쉬운 일은 아니다. 친하거나 친하지 않거나 모두 침묵하는 시간이 길게 느껴지는 건 마찬가지다. 그러나 이때는 오히려 쉬는 시간으로 생각해서 잠깐의 침묵을 즐기는 태도로 임하는 게 좋다. 길어야 5초 혹은 10초 이내일 뿐이니 순간을 충분히 즐기자. 4. 커피를 마시듯 상대의 말을 음미한다. 듣는 건 매우 중요하다. 하지만 분명 듣기는 듣지만 기분이 좀 이상할 때가 있다. 그렇다. 상대가 나의 말을 건성으로 들으면서 자기가 할 말만 생각하며 준비하고 있을 때다. 신기하게도 그게 눈에 다 보인다. 깊은 향기가 흐르는 차를 마시듯 상대방의 말을 차분하게 음미하자. 그럼 그 공간이 순식간에 우아하게 바뀐다. 5. 손을 과하게 쓰거나 다리를 떨지 않는다. 다리를 떠는 건 누구나 알고 있듯 최악이다. 모든 나쁜 감정을 들게 만들기 때문이다. 손도 마찬가지다. 약간의 활용은 대화를 나눌 때 긍정적인 효과를 기대할 수 있지만 과하게 쓰면 좋지 않다. 우아하게 말하고 싶다면 최대한 말과 눈빛에 집중해서 진심을 전한다고 생각하는 게 좋다. 6. 아주 고요하게 눈을 마주친다. 눈을 피하는 사람이 가끔 있다. 대화를 나눌 때 눈을 피한다는 건 고개를 돌리고 말을 하는 것과 같다. 당연히 서로의 마음을 느끼기 어렵다. 물론 과한 마주침은 좋지 않다. 나는 지금 당신에게 집중하고 있습니다라는 마음이 들 정도의 고요한 마주침 정도가 적당하다. 7. 고마운 마음을 자주 표현한다. 기본이 늘 최선의 방법이다. 아래 소개하는 고마운 마음을 표현할 때 사용할 수 있는 표현을 대화에서 자주 활용하자. 덕분입니다. 경탄스럽네요. 늘 감사합니다. 좋은 마음이 느껴지네요. 기대됩니다. 섬세하시네요. 초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때에 맞게 고마운 마음을 전하는 것만으로도 우리는 자신의 품격을 보여줄 수 있다. 우아한 사람에게는 우아한 말이 주어지고 기쁨이 없는 사람에게는 거기에 맞는 말이 주어진다. 우리는 모두 자기 수준에 맞는 말을 갖고 살게 된다. 나의 미래를 바꾸고 싶다면 오늘 내 뱉는 말의 수준을 바꿔야 한다. 살아갈 날들을 위한 괴태의식. 김종원 작가님의 생각 공부. 무례한 사람에게 최대한 정중해야 하는 이유. 살다 보면
무례한 사람을 만나게 된다. 그럴 때마다 스스로 할 수 있는 가장 정중한 태도로 그를 대하는 게 좋다. 이건 그가 아닌 나의 마음 건강을 위해서다. 무례한 사람들은 자신이 왜 무례한지 몰라서 아무리 좋은 말로 설명해도 소용이 없다. 그들의 가족도 평생 해결하지 못한 문제를 잘 모르는 내가 어찌 해결할 수 있겠나. 애초에 스스로 무례한 걸 알았다면 그렇게 말하고 행동하지도 않았을 것이다. 결국 그들을 최대한 정중하게 대해야 하는 이유는 상처받을 수 있는 내 마음을 보호하기 위해서다. 인간은 노력하는 한 방황한다. 김종원. 김종원 작가님의 기적의 필사법. 지적 수준이 높은 부모는 사용하지 않는 말. 1. 그럼 그렇지. 네가 그럴 줄 알았어. 2. 대체 넌 커서 뭐가 되려고 그러니? 3. 엄마 아빠가 좋은 말로 할 때 하자. 4. 네가 평소에 공부에 관심이나 있었어? 5. 몰랐니? 네 문제는 바로 이거야. 6. 힘이 어떻게 동생만도 못한 거야? 7. 왜 자꾸 아빠를 화나게 만드니? 8. 이것도 모르면 앞으로 어떻게 살래? 어른에게 사용해도 최악의 말이다. 과다한 경우와 극단적인 비교, 그리고 혹독한 판결과 독단적인 결론이 녹아있는 모든 말은 지성인의 언어가 아니다. 특히 부모라면 대화의 목적은 판결이 아니라 공감이라는 사실을 잊지 말자. 내 언어의 한계는 내 세계의 한계이다. 김종원. 친구는 많이 사귀었니? 요즘 누구랑 친하게 지내니? 이 사소한 질문이 아이에게 위험한 이유. 부모님 마음은 이해합니다. 부모가 그것도 물어보지 못하냐? 라고 말할 수도 있죠. 맞아요. 아이가 학교나 유치원에 다니게 되면 가장 먼저 궁금한 게 친구 관계입니다. 우리 아이가 잘 적응하고 있나? 혹시 친구가 없는 건 아닐까? 지혜롭게 묻고 싶지만 참 어렵습니다. 집에 돌아오면 뭔가 물어보고 싶은데 이럴 땐 뭐라고 질문해야 좋을까? 그런 고민 끝에 최대한 아이 마음을 배려했다고 생각하며 결국엔 이렇게 묻게 되죠. 친구는 많이 사귀었니? 요즘 누구랑 친하게 지내니? 하지만 이런 질문을 통해 아이는 과연 무엇을 느끼게 될까요? 그 짐작하지 못했던 악순환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하면 이렇습니다. 친구는 많이 사귀었니? 친구를 많이 사귀어야 하는 거구나. 어쩌지? 내게는 많은 친구가 없는데. 이런 나를 사람들은 이상하게 보겠지? 나한테 어떤 문제가 있는 걸까? 요즘 누구랑 친하게 지내니? 친하게 지내는 친구가 있어야 정상이구나. 역시 혼자 있는 건 이상한 거야. 나는 정말 왜 이럴까? 바보처럼 친한 친구 하나 없어. 역시 나한테는 문제가 많아. 아무런 문제가 없던 아이도 부모가 자꾸 이런 식으로 질문하면 자신의 삶에 대한 불안한 마음을 느끼게 됩니다. 부모 입장에서는 좋은 마음으로 던진 질문 하나에 아이가 괜히 불안해지는 것입니다. 언제나 본질에서 벗어나면 길을 잃게 됩니다. 아이가 누구랑 어떻게 지내는 것을 아는 것보다 그 공간에서 어떤 마음으로 시간을 보내고 있는지를 아는 게 중요합니다. 그 공간에서 행복하게 시간을 보낸다면 친구 관계는 저절로 좋아질 테니까요. 이 공식을 꼭 기억해 주세요. 아이에게 질문을 던질 땐 질문의 방향을
아이 바깥이 아닌 아이의 내부를 향할 수 있게 해주셔야 좋습니다. 이를테면 학교, 유치원에서 돌아온 아이에게 이렇게 질문해 주시면 됩니다. 듣기만 해도 저절로 아이 마음을 단단하게 해주는 질문이니 다음 6개의 말을 돌아가며 자주 들려주세요. 1. 요즘 어떤 일이 널 행복하게 해주니? 2. 마음대로 안 돼서 혹시 힘든 일이 있니? 3. 학교, 유치원에서 뭘 할 때 가장 기분이 좋아? 4. 가장 기다려지는 시간이 있니? 그때 마음이 어때? 5. 오늘도 참 잘 지냈네. 대견해. 내일은 뭐가 가장 기대되니? 6. 오늘 기억나는 일 없었니? 생각이 나면 꼭 들려줘. 물론 친구를 사귀는 행위와 공간 안에서 잘 어울리는 것도 중요합니다. 하지만 모든 일에는 순서가 있죠. 아이가 그 안에서 어떤 마음으로 어떻게 지내는지 그걸 묻고 공감하는 게 우선입니다. 실제로 친구들 관계에서 어려움을 겪었던 수많은 아이들이 이 방법을 통해서 서서히 나아지며 자신의 삶을 바꿨으니 지금 여러분의 아이가 그런 상황이라면 더욱 위에 소개한 말을 통해 아이 내부를 향한 질문을 자주 들려주시는 게 좋습니다. 언제나 순서와 본질을 기억하세요. 그렇게 나온 부모의 질문은 아이 삶에 가장 좋은 마음의 보약이니까요. 부모의 질문력, 김종원 작가. 자녀들의 인문학 인력 낭송이 이어집니다. 하루 한 장 365 인문학 인력. 아이에게 집은 가장 따스한 공간이어야 합니다.